안녕하세요. 범브라운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팽을 당한 거 아니냐? 품질 검증 기간이 너무도 길어져서 아예 하이닉스만 세이프가 되고 삼성은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시장 침투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런 반사작용을 고스란히 수혜로 전환시킨 하이닉스는 이미 HBM 부분에선 독자적인 노선을 가고 있었고, 이번에 엔비디아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시가총액 부분에선 82조 정도가 늘어난 254조 원 정도로 불어날 거라는 핑크빛 전망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내내 하이닉스는 거의 날개를 단 것이나 마찬가지고, 올해만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였던 2018년경 2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이닉스가 치고 나오니까 삼성으로서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하이닉스에 딸려서 하이닉스가 21조, 삼성은 18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찰나에 확실히 삼성이 반등할 거라는 예상. 오늘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공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어가는 수치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2분기 10조 원이 넘는 기록을 달성을 하면서 반도체 부분에서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죠. 작년 동기 대비 23%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도 2조 원 이상 찍은 것으로 나타났고, 디스플레이 부분도 7천억 안팎의 영업이익이 난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대체적으로 삼성이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최대를 찍은 건 이전에 하이닉스와의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 간격을 좁히는 쪽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삼성이 가장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될 건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부분. 초반에 말씀드린 하이닉스와의 경쟁 체제에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렇게 경쟁 구도에서 약간 밀리는 듯한 인상을 보이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얼마 전에 나서기도 했어요. 얼마나 엔비디아와의 관계에서 대만 TSMC 수주 경쟁에서 만회를 할 것인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결국 대만을 제끼기 전에 하이닉스가 건재하게 살아있어서 오히려 내부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경쟁 관계가 삼성으로 하여금 더욱 긴장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고평가 선상에 머물고 있는 삼성이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거 시간 문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 반도체 품질 통과가 결국 고배를 마셔버리게 되면 엄청난 타격이 올 수도 있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이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과 동시에 마지막 뛰어넘어야 할 허들이 하나 더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래 먹거리 사업과 바로 직결된 파트여서 아마도 향후 삼성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싸움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대만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와의 삼각구도 안에서 아주 치열한 트라이앵글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이런 반도체 효과로 오늘 한은에서 발표한 경상수지는 89억 달러로 흑자로 전환이 됐고, 그동안 경상수지가 적자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행보를 보이니 당연히 모든 지표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호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8개월째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경상수지가 증가하는 거고, 상품 수지 역시도 14개월째 흑자로 기록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표 자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일 수 있다는 것.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가 쌍두마차를 필두로 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후광효까지 일단 국내 종합 주가지수는 시총 부분에서 대만과 일본에 엄청나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정도 경상수지 흑자라면
당연히 국내 기업의 밸류업 자체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기록적인 시총을 기록하면서 천정을 뚫을 수 있는 기사로 전진을 하게 될 건데, 실제로 삼성전자는 거의 뭐 잠재성 면에서는 자이언트급인데도 아직 뭐 8만 전자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이닉스는 23만 정도로 치고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다른 여타의 대만 주가와 일본 주가에 비해선 시총 부분에서 엄청나게 좀 떨어지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실질적인 수출 현장에서의 성과는 있지만 그 성과를 백업해주고 있는 기업 평가 부분에선 멀리 갈 것도 없이 대만과 일본에 비해선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 자체의 지표가 나라의 내구성에 대한 아주 단단한 수치가 돼주지 못한다는, 일부 리더 역할을 하는 기업의 선방이 깔려있는 것 외에는 여전히 다른 업황들은 상당히 후퇴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놓인 건데, 이게 가장 불안한 요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만큼 외국 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을 휘돌아서 나가고 들어오고가 무한 반복이 되면서 시총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야 하는 건데, 딱 렉이 걸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한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다른 여타의 나라와는 달리 고금리 기조가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 때 오히려 한국의 금리는 3.5% 선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내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금리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5.5%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유럽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4.7%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준금리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입니다. 근데 한국은 꼼짝없이 동결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5.5%. 그러니까 상대적인 금리 비교를 해도 엄청난 저공 비행을 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 외국인 자본이 수익률 개선하기가 난감한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수출 현장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찍어내도 기본 자본시장에서의 수익률이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데 누가 과감하게 자본이라는 소방무술을 한국에 대려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미국에서 환율 관찰국에서 한국이 2회 연속 제외가 되는 이례적인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환율 관찰국에서 제외가 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20조 원 이상 되는 실질적인 수출 수익률이 빵빵한 나라들로 구성이 된다는 점, 그리고 경상수지가 국내 총 생산의 3% 정도 초과하는 나라로 구성이 되고, 대체로 일본, 독일,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구성이 됐는데 한국은 쏙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에서 그닥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감을 그만큼 상실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 박아 넣어도 빼내어도 그리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 엄밀히 말하자면 국가 밸류업 자체를 정말 심각하게 재고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단기적인 반도체 호재로 경상수지가 회복이 된 건 좋은 일이나 실제로 얼마나 영향가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전형적인 불황으로 가는 호황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하반기 국내 금융 불안 요소와 맞물릴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죠. 결국에 이게 고스란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직격할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이 영업이익률에서 시장을 상회하는 액면의 모습이 나오지만 실제로 하반기 제일 뚫어야 할 급선무,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의 승패 여부가 앞으로 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아주 시급한 문제가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년 8개월 만에 기준선 돌파, 노동강 쪽 동부권도 매도자 우위 지표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져도 지금 당장 헤쳐나가야 할 한방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의 장밋빛 전망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금융시장의 난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바로 PF 문제는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충분히 하나둘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 하락했던 지방도면 뛴다는 소식까지 나오는데, 이거 그냥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일순간에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건지, 그냥 완전 반등의 서막을 알리는 키워드들로 완전히 현재 부동산 시장은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결국 움직이지 않는 시장은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충분히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락했던 지방도 뛴다는 소식까지 나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일순간에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건지, 그냥 완전 반등의 서막을 알리는 키워드들로 현재 부동산 시장은 꽉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움직이지 않는 시장은 이렇게 심리적인 기저의 움직임이 방아쇠 역할을 해주면 그냥 그대로 딸려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죠.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판사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전후와 아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건 조금씩 살아나는 부동산 집값이 지금처럼
거의 반등의 서막을 알린다는 엄청난 기대 심리가 그 당시에도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부채 문제, 워낙에 많은 대출의 포문이 열려있는 그 당시에도 그런 상태였고 거의 또 무방비 상태였어요. 2007년부터 불거졌던 저축은행 사태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PF 대출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가 되다가 결국에 글로벌 금융위기 빵 하고 터지면서 살아나던 주택가격이 2011년까지 그대로 꼬르박는 형국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PF 위기는 16년 전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처럼 터진다 하다가 결국 글로벌적으로 터져가지고 이게 더 큰 화를 입게 됐다는 얘기죠. 결국엔 당시에 부채가 문제였는데 액면으로 보기에는 주택시장이 엄청난 성장세를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순항할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금융위기가 어디 뭐 예고하고 옵니까? 똑같이 지금 미국 금리 상황이 거의 금융위기에 준하는 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린다면 이건 뭐 2008년도 주택시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아주 큰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부동산 익스포저는 유동화증권 포함하면 230조가량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냥 무조건 이건 한 방입니다. 한 방. 이게 전례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 2008년 한 방 커다랗게 얻어맞고 그냥 휘청거리면서 집값이 우수수 나락으로 가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게 당시의 분위기, 주택시장 살아난다는 소리들과 함께 깔려있는 부채가 문제라는 지적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특히 저축은행권을 비롯한 이금융권의 위기가 대두되면서 갑자기 터진 거라서 결코 지금 회자되고 있는 집값 추이가 결코 아주 만만하게 부동산 반등의 서막을 만들어 가기에는 너무나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뭐 대기업도 당면한 문제로 인해서 생사가 걸려 있는데 부동산 시장 집값은 이런 위기를 너무 덮고 가는 느낌마저 드는 건 2008년 데자뷰가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게 쎄한 느낌마저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 너무 무리해서 진입하기 위한 무모함은 올해까지는 좀 진득하게 인내로 버티면서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제일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삼성이 정말 오늘 난리가 났죠. 근데 명암이 분명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씁쓸한 부분입니다.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동시에 하반기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는 것. 이건 비단 경상수지 흑자를 찍어대는 반도체 부분의 선방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승 호재라고 외치지만 실제 PF 자금 위기는 여전히 내관이 되고 있고 하반기 미국 금융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 2008년 한 방에 갔던 분이 그대로 재현할 수도 있으니 조심조심 접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